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토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우리 옆집에서 큰 공사를 하고 있어서요. 소음을 피해서 저는 주말에도 미주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주은 방송을 준비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돼서야 날짜를 보고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인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한국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 카톡으로나마 인사를 드렸고요. 미주은을 애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60대 분들 그리고 70대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저의 어머니, 우리 장모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주은 채널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X세대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어서 X세대라는 말이 있기도 했지만요. 베이비 부머 그리고 밀레니얼 사이에 끼어서 정체성이 좀 모호한 점도 X세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하나의 이유라고 합니다. 저는 인생의 반은 손편지를 쓰면서 살았지만 나머지 반은 이메일을 사용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능숙하죠. 글씨도 잘 쓰고 이메일도 빨리 쓸 줄 알고요. 또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유튜브 사용에도 능숙한 샌드위치 세대가 바로 X세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주은이라는 채널이 저의 선배 세대가 저의 후배 세대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또 하나의 임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적응하기에도 만만치 않은 시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 의해서 열려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기업 하나를 선정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에서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요. 10년 내 10배 성장할 30종목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벌써 24번째 기업을 함께 공부할 날이 됐고요. 오늘 함께 공부할 기업은 5월 1일 제가 미주은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사항을 공유 드릴 때 그 이름은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4월 달에 5종목을 새롭게 추가했는데요. 그 5종목 중에 한 종목이 오늘 함께 공부할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기업의 이름은요. 이브벅스입니다. 이브벅스 이름 좀 생소하시죠? 저 역시도 최근에 좀 알게 된 그런 기업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업이 왜 30종목 시리즈에 들어갔는지 정말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내일은 일요일이잖아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일요일은 미주은 책 2탄을 집필하기 위해서 미주은 방송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출판사 측 분들께 약속드린 그 날짜가 좀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지난번에 그 하드디스크가 망가지면서 제가 그나마 좀 집필했던 부분이 다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좀 스피드를 내고자 앞으로 일요일에는 미주은 책 집필에만 좀 하루 종일 전념을 해보고자 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자, 2021년 5월 8일 어버이날 보내드리는 미주은 방송 제목은요. 유럽 전기차 차저 대장주 이브벅스입니다.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이브벅스를 아시나요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 이브벅스의 투자 가치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브벅스의 투자 매력 그리고 리스크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도 생소한 이브벅스에 대한 분석 내용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에도 미주은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가장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미주은 방송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챕터 바로 들어갑니다. 이브벅스를 아시나요? 과연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요, 대부분 2020년 12월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슬라이드의 소 제목이 이브벅스 뉘신지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브벅스라는 기업은 우리한테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과연 어떠한 일을 하는 기업인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식 이름은요, 이브벅스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업부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브벅스, 두 번째는 이브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브벅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하드웨어, 충전기를 얘기하겠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판매하고요. 그리고 에브론이라는 그 사업부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속해서 뭐 구독료라든지 아니면은 그 커미션을 받아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유럽 충전 시장의 리더다. 이브벅스는 이름은 좀 생소하실 수 있어도 시장 점유율이 대단합니다. AC 차징에서는 25%, 그리고 DC 차징에서는 35%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AC 차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차징 스테이션을 얘기하죠. 꽂아놓고 한 9시간, 10시간 기다리면 이제 완전히 충전이 되는 그런 차지 스테이션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보시는 DC 차징이라는 것은 급속 충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슈퍼차저라고. 그래서 이 슈퍼차저 쪽도 3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럽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차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난 10년 동안 이미 19만 개의 차지 포트를 공급해온 좀 굉장히 시장 점유율도 높고 이미 좀 터줏대감의 느낌이 나는 그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브벅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브벅스 그룹은 이브벅스와 이브론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이브벅스는 전기차 차저 하드웨어를 판매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브론이라는 사업부는 차징 관리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두 부분이 함께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따라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렇게 3박자가 고루 갖추어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객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거주지용, 그리고 상업용, 그리고 공공장소, 운송업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거주지용을 살펴보면요. 일반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콘도미니엄을 타겟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 상업용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기업에도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테일, 뭐 백화점 같은 것도 되겠죠. 아니면 슈퍼마켓. 그다음에 호텔도 굉장히 좋은 고객이 될 수 있겠죠. 호텔의 고객이 차를 주차한 다음에 충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각종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 시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 두 가지는 AC를 보통 이제 타겟으로 한다. 따라서 급속 충전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급속 충전, 즉 DC 충전은요,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굉장히 좀 코스트가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좀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은 거주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호텔이라든지 자기 직장 앞에서는 AC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비용적인 면에서 많은 부담이 적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공공장소 운송업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택시 회사라든지 버스 회사, 충전소, 아니면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제 우리가 휴게소에 들려서 충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휴게소에 들렸는데 충전이 10시간씩 걸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AC보다는 DC가 더 유용하게 설치 이용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브벅스의 매출 구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브벅스의 매출은 크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서비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물론 가장 먼저 매출이 발생하는 쪽은 하드웨어겠죠. 충전기를 판매하니까요. 그래서 2열 1을 보시면 여기 좀 짙은 남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드웨어인데요. 하드웨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는 한번 판매하고 나면 다시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2열 2부터 2열 7까지는 그러니까 판매하고 나서 두 번째 년부터 한 7년까지는 하드웨어의 추가 매출은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꾸준히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서 수수료를 내겠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부가적인 수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차저를 설치한 이후에 7년 후의 매출을 살펴보면요. 물론 이제 누적 매출이죠. 전체 매출에서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40에서 45%에 불과하고요.
전체 매출의 55%에서 60% 가까이를 이제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출 구조가 저는 우리 충전 기업에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는 네트워크 효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폼 기업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차지 스테이션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용자 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게 사용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매출이 증대하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떨어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니까요. 그렇게 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하면서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이브벅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고객층을 이미 확보를 한 기업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미 17만 개의 차저를 판매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배송, 주차, 운송업체, 호텔, 외식산업, 유틸리티, 에너지 산업, 자동차 산업, 충전 서비스 굉장히 다양한 고객층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이브벅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이브벅스의 투자 가치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 잠재력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그리고 유럽 전기차의 시장을 보고 계신데 이 아래쪽에 남색이 유럽이고요. 위에가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미주, 북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 전기차 시장은요, 2025년까지 연평균 20에서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과 미국을 따로 보면요, 미국 쪽의 성장률은 24%, 유럽이 조금 앞서가죠. 33% 정도 연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 유럽이 탄소 배출 절감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탄소량에서 60% 정도를 절감하자라는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40% 했는데 이번에 60%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차 판매 수가 1255만 대를 넘어서야 이러한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요, 전기차 판매 수가 2020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10년간 약 28배 성장해야지만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정말 그 성장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브벅스의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살펴보면요, 2030년까지 전기차의 누적 판매수가 지금 5,100만 대 정도가 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수치는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30년에 테슬라가 1년간 판매하고자 하는 목표 대수가 2천만 대잖아요. 이거는 누적수가 아니고 1년에 2천만 대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2029년에 4천만 대, 2030년에 5,100만 대니까 1년간 한 1,000만 대 정도가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목표치랑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수치는 굉장히 보수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 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2020년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13배 정도의 성장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브벅스가 만약에 지금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다면, 지금 AC에서는 한 25% 정도, DC에서는 3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장 점유율을 10년 후에도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이브벅스의 소프트웨어 매출 그리고 서비스 매출은 13배 정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차 차지 기업이 차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차지 포인트는 미국 쪽의 그 주 시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브벅스는 유럽 쪽에 그 바탕을 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그들의 타겟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점은 뭐냐면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 세금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주는 쪽이 지금 프랑스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텐데요. 프랑스는 최대 12,000유로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전기차를 사게 되면요. 그러니까 1년에 받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텍스 인센티브라는 것은 텍스가 정기적으로 이제 내야 되는데 조금씩 덜 내게 되니까 이거를 뭐 10년 정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절약을 하면 12,000유로 정도의 절약을 할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그 외에 다른 유러피안 국가도 보시면 만만치 않습니다. 뭐 독일도 9,000유로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시면 이탈리아도 한 6,000 정도,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유럽 국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국가별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지 시행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노르웨이인데,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가 돼 있고요. 2030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제 내연기관 판매가 중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뭐 프랑스인 것 같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2040년까지는 내연기관의 자동차 판매를 중지해야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유럽 지역 쪽에 그 전기차의 증가 추세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진행될 것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이브벅스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규모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브벅스가 진출해 있는 비즈니스 분야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해 있거든요. 정리를 해보면요. 하드웨어 판매부터 설치, 셋업, 차지 포트 관리, 그리고 이제 차지 스테이션 데이터 관리, 서비스 관리, 결제 서비스까지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지 않는 것은 에셋 오너십, 즉 차지 스테이션을 직접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이걸 빼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차징 스테이션 관련 대부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장의 잠재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차지 스테이션에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에 지금 이브벅스가 진출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2030년까지 미국 그리고 유럽 충전 비즈니스 TAM은요, TAM은 지금 토탈 애드러서블 마켓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마켓의 규모가 무려 750억 유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750억 유로는요, 여기 보시는 에셋 오너십까지 합쳐져 있는 수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에셋 오너십을 빼고 이브벅스 관련 사업의 탭만 살펴보면 그거 역시도 600억 유로 정도에 이른다. 굉장히 큰 지금 규모를 가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이브벅스의 경쟁력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개의 경쟁 기업이 나와 있고, 이 경쟁 기업에 비해서 이브벅스가 어떠한 면이 더 우세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차트인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진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이브벅스밖에 없다. 두 번째로 고객 브랜드의 맞춤형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역시도 이브벅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포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각 고객사의 브랜드에 맞춰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하고 있는 그 노보텔에서 만약에 이 이브벅스를 이용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노보텔에 커스터마이즈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만약에 이 어플을 통해서 자동차를 충전할 때는 노보텔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객 브랜드 맞춤형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에브벅스밖에 없다. 그리고 울트라 파스트 차징, 즉 HPC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슈퍼 차저보다 한 단계 위에 정말 빠른 충전이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현재 에브벅스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도 조금 경쟁력이 있는데요. 나머지 기업들은요, 시장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 반면 이브벅스 같은 경우는 현재 유럽과 미국에 동시 진출을 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제외한 가장 커다란 시장 2개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출을 해서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 부분도 역시 커다란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시장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살펴보면요, 유럽 시장은요 24개의 언어 그리고 9개의 통화로 분할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각 국가의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비즈니스를 제공해야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이 부분은요 이미 10년간 유럽 시장에서 시장을 확장해온 에브벅스 측에서는 경제적인 해자를
흑자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100여 개의 CPO가 있다. CPO는 뭐냐면요, 차지 포인트 오퍼레이터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에브박스처럼 이렇게 차징 스테이션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도 판매하고 뭐 이런 기업들이 100개가 넘는다는 거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점유율이 지금 25%, 35%를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경쟁이 이렇게 심한데 거기서 점유율이 25%가 넘다.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좀 높게 사줘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영상 앞부분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에브박스는 두 가지의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 사업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본 이브벅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 두 번째 사업 분야는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 분야의 이름은 에브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에브론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쪽에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21개의 언어를 지원하고요. 거기에 이제 고객사의 계산서라든지 결제 시스템과 통합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사의 브랜드와 맞춰서 플랫폼 포탈과 앱의 디자인을 바꾸어 주고요. 심지어는 도메인이라든지 컨텐츠도 개별화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된 앱과 그리고 이제 포탈을 제공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커다란 경쟁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2020년 판매된 하드웨어 중에서요, 90%는 이미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함께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에브벅스 그리고 에브론이라는 두 가지 사업체가 긴밀하게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 즉, 에브벅스가 판매가 되면 판매된 에브벅스의 90% 고객은 에브론까지 함께 지금 구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론이 얼마나 잘 팔리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이제 에브박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한번 판매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에브론은 소프트웨어, 즉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그 매출이 있죠. 거기에 이제 서비스까지 판매를 하게 되니까 반복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에브론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 플랫폼 사업부죠. 에브론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모든 에브박스의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다른 기업에서 만든 프로토콜과 부합이 되게끔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시장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표준화시켰다는 거죠. 즉, 에브론의 플랫폼은요. 에브박스 이외의 다른 하드웨어들과도 호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브론은 지금 플랫폼 소프트웨어 솔루션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에브복스 말고도 이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다 하드웨어를 만드는 전기 충전 관련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들이 만든 하드웨어에도 에브론 플랫폼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에브박스의 과거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어떤 성장을 보여줬는지 살펴보니까요. 차지포트의 판매 수인데요. 2015년에는 28,516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5년 후에는 지금 19만 300대가 넘어가거든요. 그 의미는 5년간 차지포트의 판매 수가 무려 8배가 성장을 했다는 거죠. 8배라는 것은 5년간 평균을 내보니까요. 무려 매년 46%라는 굉장히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성장이 어떻게 될지 에브박스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예상 성장률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까지 차지포트의 판매 수는요, 연평균 65% 정도를 자체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판매된 것보다, 지금까지 성장률보다 지금부터 앞으로 3년간 성장률이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2023년까지 매출 역시도 74%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출의 성장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매출이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시장도 커지고 있잖아요. 북미 지역에 지금 매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매출의 성장률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브벅스의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면서요, 그로스 마진, 즉 총 수익률도 같이 향상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을 보시면 지금 24% 수준의 총 수익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24%라는 수치가 2023년이 되면 약 38% 정도로 향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매출에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가
해가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점 때문에, 즉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용이 좀 높겠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소프트웨어의 그 매출의 비중이 높아갈수록, 서비스 쪽의 비중이 높아갈수록 당연히 수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브박스의 매출 수익 전망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까지의 수치인데요. 일단 예상 매출 성장률을 살펴보면요. 2021년은 성장률이 72%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2022년 내년에는 87%라는 굉장히 좋은 매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장률은요. 2023년에도 65%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출의 숫자를 살펴봐도 대단한데요. 2020년에는 지금 매출이 70밀리언 정도에 불과한데, 이 70밀리언에 불과했던 매출이 2023년이 되면 무려 372밀리언 유로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단 3년 만에 지금 매출이 5.3배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대단한 수치죠. 3년 만에 5.3배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2023년이 되면 그 어저스티드 에비타, 조정 에비타가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자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차지포인트와 이브벅스를 비교해 준 차트입니다. 물론 이제 이브벅스 쪽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차지포인트가 앞서 나가는 부분은 일부러 표시를 하지 않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면에서 차지포인트라는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을 이겨내고 있는지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타 하드웨어와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울트라 패스트 차저 HPC도 제공한다. 이 부분도 슈퍼 차저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차징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면은 아직까지 차지 포인트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상 매출 성장률을 살펴보면요. 물론 예상치긴 합니다. 이브벅스 같은 경우는 2022년 내년까지 매년 성장률을 79%로 지금 프로젝션 하고 있고요. 반면에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의 성장률 역시 차지 포인트보다는 이브벅스가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인데요. 요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 2021년 EB라는 것은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얘기하거든요. 기업의 가치 나누기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PS 레이시오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1년에 PS 레이시오가 6.7배, 지금 차지 포인트는 76배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이 되면 3.6배, 그리고 차지 포인트는 43.6배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에서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요. 이 차트는 지금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스펙 주식이기 때문에 스펙 주식이 상장될 때는 일단 $10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자, 지금 현재 가격이 한 $15 정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50% 정도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차지 포인트에 비해서 이브벅스의 그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게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규모가 작은 기업 그리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밸런스 쉿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먼저 커런트 레이시오 살펴보겠습니다. 커런트 에셋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로 나누면 되잖아요. 유동 비율이라고 부르는 거죠.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다. 자, 그래서 100.8을 34.3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100.8을 34.3으로 나누니까 2.94가 나옵니다. 이 의미는요, 1년 내에 지금 이브벅스라는 기업이 갚아야 되는 금액보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한 3배 정도 더 많은 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브벅스라는 기업은 뭐 현금성 자산의 흐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반면에 장기적인 관점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총 자산 중에서 과연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를 보겠습니다. 토탈 라이어빌리티를 토탈 에셋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44.8 나누기 149.9를 하니까요. 0.30이 나옵니다. 즉 30%란 얘기죠. 이 이야기는 이브벅스의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머지 70%는 자기 자본이라는 거죠. 내 돈이 70% 그리고 남한테 빌린 부채가 30%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봐서도 이 기업은 굉장히 건강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챕터는요, 이브박스의 투자 매력 그리고 리스크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브박스의 투자 매력 정리한 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대적 수혜주라고 써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한 280빌리언 정도의 전기차 차저 인프라 투자가 계획돼 있다고 합니다. 무지막지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투자에. 따라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차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시기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판매수는 5,100만 대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 수치는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보수적인 전망치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무려 13배 정도가 성장이 될 그런 시장입니다. 자, 이미 19만 개의 차저 포트를 판매한 기업이다. 따라서 이미 시장에 오랫동안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매력이고요. 통합적인 소프트웨어 제공으로 고객사의 매출 창출을 지원한다. 이 부분은요, 이브박스가 확장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즈를 하는데 그 세일즈가 나만 돈을 번다는 것이 아니고 이 고객사도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수 있겠죠. 자, AC 차저가 25%의 시장 점유율, DC 차저는 이미 3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투자의 매력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그 주류를 이루는 시대인데요. 이렇게 내연기관차가 주류를 이루는 시대에 주유소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주유소를 쭉 살펴보면요, 동네마다 다른 주유소가 있지는 않죠. 같은 상표를 단 SK라든지 GX 이런 주유소들이 독점, 과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나중에 차징 스테이션 역시도 나중에 몇 기업들이 독점, 과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좀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이브박스의 투자 매력 3가지 정도를 더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2020년에서 2023년까지 단 3년 만에 매출이 5배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매출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한번 판매하면 그만이지만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매출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매출이고, 또한 과거 판매수가 누적되는 반복 매출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작년에 판매한 충전기, 그리고 2년 전, 3년 전, 5년 전에 판매한 충전기에서도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매출 그리고 서비스 매출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되죠. 따라서 나중에 가면 사실 하드웨어 매출의 그 비중은 굉장히 작아질 거고요. 이브박스의 그 매출 중에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커지면서 기하급수적인 성장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사실 전기차라든지 전기 충전 사업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업들 중에서 현재 이브박스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투자의 적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요, 이브박스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리스크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요, 치열한 경쟁 구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럽 쪽에는 100개 이상의 CPO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지 포인트 오퍼레이터. 따라서 이들과 유럽 시장을 놓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을 내릴 가능성이 있죠.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2023년까지는 에비타를 플러스 흑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늦어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수익률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자, 세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스펙 주식의 변동성입니다. 이브박스는 아직까지는 스펙이잖아요. 따라서 스펙을 통해서만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지난 2개월, 3개월 동안 스펙 주식 투자의 무서움을 직접 실감하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이브박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의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주가 자체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46달러에 형성되어 있는 주가가
당장 뭐 일주일 후에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반면에 $13, $12까지 쭉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분할 매수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 챕터는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Catch Me If You Want 첫 번째 메시지는요. 전기차의 판매수 성장보다는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의 누적수에 베팅한다. 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전기차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몇 대를 다 팔지, 올해보다 내년에 몇 대를 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전기 충전 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팔았건 작년에 팔았건 3년 전에 팔았건 모두 다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는 전기 차저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누적수입니다. 전체 전기차가 몇 대나 되는지, 그리고 전체 설치되어 있는 차징 포인트가 몇 개나 돼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차징 기업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굉장히 급격한 매출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차지 포인트 그리고 이브벅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의 반복 매출에 베팅한다. 이 부분 역시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인데요. 하드웨어, 즉 충전기는요. 한번 판매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 매출이 앞으로 향후 5년간, 10년간 꾸준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계속 누적적으로 쌓여갈수록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반복적일 뿐만이 아니라 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베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로요. 매출의 증가보다는 시장 점유율 유지 그리고 향상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근거라고 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반복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지금 전체 시장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현재 유럽 시장에 25% 그리고 35%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러한 점유율을 증가시키거나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펙 주식의 변동성을 고려하자, 즉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주가 $15.46 역시도 최고점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가격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더 떨어져서 $12가 될지 $11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를 하면서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켜야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드리면서 오늘 Catch Me If You Want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미주은을 아껴주시는 모든 어르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일요일에는 미주은 책 2탄의 집필을 위해서요, 제가 미주은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기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취합해서요, 환한 웃음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